네,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 차이 좀 얘기 좀 해드리고요. 자기소개서보다는 직무수행계획서에 맞춰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 간단하게 캡처를 해왔어요. 이쪽에 보시면 자기소개서, 뭐 여기 직무수행계획서에서 다양한 양식이 있겠지만 그냥 제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공기관 쪽에서 나오는 직무수행계획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양식인데요. 자, 어떤 양식이다 양식의 종류를 설명드리는 영상은 아니고요. 저는 여기서 직무수행계획서가 왜 달라져야 되는지를 좀 제 의견도 많이 담아서 설명을 좀 해볼까 하는데, 지난 영상에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직무가 뭐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이건 어떤 것과 또 연결될 수 있냐 그러면 지원하시는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경력 개발이죠. 이런 경력 개발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A 회사에 고민하셔서 지원하시는 거고, 지원하시면서 제출하는 서류가 뭐 자소서도 있고, 뭐 공공기관 같으면 직무수행계획서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자, 이때 회사라는 것과 한 개체를 보죠. 회사라는 것과 내가 있으면 회사는 사람을 뽑아요라는 입장인 거고요. 이런 사람 뽑습니다라는 거고, 여러분은 저 당신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라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서로가 잘 매칭이 될수록 각자 회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가 윈윈한 구조가 되는 거죠. 즉, 내 입장,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내가 5년 후에는 이런 위치에 있어야지, 전문성을 이렇게 길러야지, 뭐 어떤 금전적인 여유는 이렇게 생겨야지, 10년 후에는 나는 이런 식으로 성장해서 이런 위치에 있고 싶어 등등 꿈이 있으실 거고, 그 꿈을 이 기관과 매칭이 잘 될수록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많이 알수록 이렇게 많이 알수록 그 확률은 높아진다. 자, 그러면 알려 그러면 뭐다? 그죠? 다시 들어갑니다. 이 직무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에선 뭐 지원 동기를 쓰세요, 뭐 생활 신조를 쓰세요, 성격의 장단점을 쓰세요 등등 참 나에 대한 걸 많이 알려주는 거지만, 사실은 직무에 대해서 내가 입사 후에 이 직무를 어떠어떠하게 해보겠습니다라는 고민이 담긴 내용이 자기소개서에 담기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꼭 담기지 말란 법은 없지만, 그래서 별도로 직무수행계획서라는 게 마련이 된다는 거죠. 비록 이 직무수행계획서가 여러분 입장에선 제가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써요, 저 내부 정보도 없는데, 이럴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읽어보시는 분, 저 회사에서 입사하는 분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솔직히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도 여러분이 부족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대기업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원래 주요 업무 계획이 이미 세팅된 상태에서, 사업들이 세팅된 상태에서 그 범위 안에서 실무자들이 한다는 건 상당히 권한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정해진 일을 안전하게 신속하게 뭐 어떤 목표 대비 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거지, 있던 계획을 다 뒤집어서 새롭게 가고,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시켜서 원래 세웠던 걸 밀어내고 내 걸 집어넣는다, 이런 것들은 거의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수행 계획서는 사실은 이 작성자가 이 직무에 대한 이해를 했냐, 이 기관이 운영하는 주요 사업이나 이 기관의 존재 이유를 알고 있냐, 그리고 입사 후에 담당하게 될 이 업무를 고민한 끝에 지원하는 건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허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네, 직무수행 계획서다, 이렇게 보세요.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볼게요. 자, 보시면 뭐 자기소개서 얘기가 있는데, 이거 워낙 자료들도 많고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셔서 크게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뭐 이런 형태, 뭐 이렇게 지원 동기, 성장 과정 뭐 이렇게 쓰라라는 내용도 있고, 이렇게 뭐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구분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또 어떤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서 문항을 제시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규정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자기소개서는 정말 문서 중에 제일 중요한 거죠.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내면, 외면에 대한 얘기를 딱 보여주는 게 이 문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직무수행계획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무에 포커스를 둔다는 겁니다. 직무에 포커스를 둔다. 자, 그럼 직무수행계획서를 다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직무에 포커스를 두면 자, 보죠. 직무에 포커스를 둔다. 자, 여기 보시면 직무수행계획서 양식이 있고 오른편엔 직무기술서를 제가 하나 예시를 가져왔어요. 비서 직무수행계획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꼭 여기가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뭐 A 기관에 수행 비서를 채용한다고 해서 채용 공고가 나왔고, 그 채용 공고문에 보니 첫 번째 제출할 서류가 자소서야. 그죠? 두 번째 제출해야 될 서류가 직무수행 계획서야. 직무수행 계획서. 그죠? 그리고 직무수행 계획서는 여기 뭐 3매로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가정해 보면, 자, 보자고요. 내가 이렇게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지원자 입장을 보자는 거죠. 내가 1번도 써야 되고 2번도 써야 돼 라고 했을 때 간혹 1번 자소서와 2번 직무수행 계획서를 나를 표현하는 건데, 이걸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써야 돼요 라고 하면서 자소서는 몇 번 써봤고 또 너무 친숙한 단어라 어느 정도 작성을 하시는데, 다 쓰고 났더니 이제 3장짜리 직무수행 계획서 써야 되잖아요. 이때는 뭐 쓰지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 거지만 뭐 쓰지라고 나왔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나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이 수행 비서, 이 기관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냐. 좀 아냐, 이 기관이. 그냥 채용 공고문이 나온 거, 그래서 홈페이지만 잠깐 본 그 정도만 아는 수준인가? 아니면 이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고, 또 올해는 어떤 주요 업무 계획을 세웠는지 등등을 좀 파악했는 건가? 이 기관을 이해하는 건가라는 거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직무죠. 여기서는 비서니까 이 수행 비서, 그죠? 수행 비서. 이 수행 비서라는 게 그냥 내가 어떤 비서 자격증이 있으니까, 어떤 뭐 비서를 잠깐 해봤으니까 그런 정도 수준의 지식인 건지 직무에 대한 지식인 건지, 이 기관에서 얘기하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있죠. 어떤 기관장 일정 관리, 응대 업무, 보고 업무, 뭐 기타 행정 업무 등등 이렇게 한 겁니다. 써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냐를 한번 내 스스로한테 자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자소서에는 어떻게 보면, 그죠? 인허죠. 내 내면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반면에 직무수행 계획서에서는 상당히 정량적인 얘기들입니다. 정량적인 얘기들. 나는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회사에서 이 동일한 근무를 했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런 것들이 뭐 기간이라든지 어떤 상장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즉 가시적으로 딱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이 직무수행계획서에서 어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순서에 맞게끔. 순서는 뒤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만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이 둘은 확연히 다른 문서다. 다만 나를 중심에 놓고 써야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나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자격사항들이, 또 나의 경험이라든지가 자소서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직무수행계획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무게, 글의 포커스가, 직무수행계획서는 직무의 역할, 그 다음 그 주요 업무에 대한 나의 어떤 생각, 계획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다만 나의 생각, 계획이 허무맹랑하거나 너무 막 기발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직무나 기관의 현실을 이해하는 상태 안에서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야지 현실성이 있는 계획, 직무수행 계획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기 직무기술서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보통 직무기술서에 어떤 참고가 되는 것들은 맨 밑에 보시면 요 NCS들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비서를 제가 가져왔는데, NCS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클릭 선택을 해보시면 비서까지 찾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비서 직무가 있으니까요. 가보시면 비서 직무란이라고 그 비서에 대한 직무 정의가 쫙 나와 있어요. 명쾌하게. 그 다음에 그 비서 직무의 어떤 세부 요소, 역량 요소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역량 요소라 함은
비서 업무가 뭐 하는 거죠? 라고 할 때 여기서 일정 관리요, 응대 업무요, 뭐 보고 업무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출장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CEO의 일정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쫙 나와 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직무를 이해하셔야지만 상당히 알찬 직무 수행 계획서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이 이 자기소개서 써놓고 나서 이제 직무 수행 계획 쓰려고 그랬더니 이제 뭐 써야 되지?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사실은 기관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고 더더욱 그 기관의 직무, 내가 지원할 직무에 대한 좀 깊은 이해가 아직 부족한 거다라는 거죠. 이건 다시 뭐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내가 아직 이 기관도 잘 모르겠어. 직무수행 계획 써야 되는데 더욱이 이 기관의 이 직무도 좀 이해가 안 돼라고 아리까리 하잖아요. 한다 그런 건 사실은 나하고 이 기관 회사하고 매칭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내 꿈을 이루고 싶은데 내가 이 들어가고 싶은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 또 들어가서 이 회사 안에 이 팀 안에 이 직무하는 것도 잘 모른다. 난 다만 그냥 얼핏 이런 자격증도 있고 그냥 가면 좋을 것 같아. 그 이름 들어본 회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는 진짜 입사 후에도 나 여기 왜 왔지? 나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좀 실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땐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의 직무, 내 직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좀 검토해보는,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의 차이, 그리고 직무수행 계획서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예시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영상 만들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